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죠. 과연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어요. 그 안에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무관심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노인 자살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 없이 살아가는 노인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죠. 또 다른 문제는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돼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예요. 일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고 싶지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연금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기회를 늘려야 해요. 둘째, 건강 문제도 노인 자살의 큰 원인이다. 노인들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해지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도 힘든 분들은 외출도 어렵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이 깊어지죠. 또 다른 경우로 치매 초기 증상을 겪는 분들은 본인이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비 부담과 육체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와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서 노인들이 우울감에 빠졌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셋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노인을 절망으로 내몬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완전히 고립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 자녀들과의 연락이 끊긴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오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더 외로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노인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해요. 또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부모와 자녀가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넷째,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일반적이었고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는 가족들도 많아요.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타지로 이사간 자녀들이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소홀해지다 보면 몇 달, 몇 년씩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예요. 유산 문제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다투다가 결국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많죠.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더 이상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바쁘거나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하면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지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노인들에게는 친구도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 단절의 위험성.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젊을 때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 어울릴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들이 하나둘씩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매일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또 다른 경우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면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어 더욱 외롭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더 고립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 사람과 인사 한마디 나누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해요.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경제적 어려움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예요.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노인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들어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거나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예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아픈 걸 참고 지내다가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일곱째,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이유 우울증과 불안장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해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인들은 점점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들은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남겨진 사람은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하죠. 또 다른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면 삶의 재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힘들면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 우울증과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또 가족들이 어르신들의 감정 변화를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덟째, 노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노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생각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해도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도 힘든 걸 아니까 차마 말을 못 꺼내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병원비가 부담돼도 혼자 참는 경우예요. 아프다고 하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롭다고 해도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게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아홉째,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 건강, 가족, 물론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을 은퇴한 후에 아무 할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퇴직하면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우울해질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경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는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봐야 할 사람이 없으니 허전함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취미생활, 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열째, 결국 노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 자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과의 단절, 외로움,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다양한 이유들이 얽혀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해요.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야 해요. 연금 지급을 현실화하고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야 해요. 둘째,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해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주 연락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해요. 넷째,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노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꿔야 해요. 노인들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가족과 지역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지금까지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가족과의 단절 같은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노인 자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주 연락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